2025년의 마지막 달, 니체가 전하는 끝과 시작의 철학.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셨나요?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2월이라는 달은 참 묘한 달입니다. 한 해의 끝이면서 동시에 새해의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죠.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지만 우리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느끼고 때로는 자책도 하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노트에 적었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기, 책 한 달에 한 권씩 읽기,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참 거창했죠. 그런데 지금 그 노트를 펼쳐보면 절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작년 이맘때 새해 첫날 여러분이 다짐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몇 개나 이루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겁니다. 괜찮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책망합니다. 난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의지가 약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밤, 우리는 또다시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에는 달라질 거야. 이번엔 진짜 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도 비슷할 거라는 걸. 이런 반복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의 귀를 견딜 수 있는가? 영원의 귀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 올해 당신이 살았던 이 1년이 똑같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섬뜩합니다. 올해가 영원히 반복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다시 반복된다니. 하지만 니체의 진짜 의도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올해 이 1년을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는가?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올해 85이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사업도 하시고 꽤 잘 나가셨대요. 그런데 50대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60대는 빚을 갚으며 보냈고 70대가 되어서야 겨우 빚을 다 갚았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후회하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 글쎄.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어.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후회는 안 해. 오히려 고마워.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운명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혹시 건강을 잃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셨나요? 직장을 잃으셨나요? 경제적으로 힘드셨나요? 가족과 갈등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셨나요? 다이어트에 실패하셨나요? 금연에 실패하셨나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조차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넘어진 적 없는 자는 일어서는 법을 모른다. 실패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게 나쁜 거죠.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계획이 애초에 나에게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0대의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대요. 남편은 내가 이렇게 슬퍼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나를 위해서라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어. 그래서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요양원에 가서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셨대요. 하지만 점점 의미를 발견하셨답니다. 내가 슬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슬픔만 남아. 근데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더라고.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지금 그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남편을 잃은 그 슬픔이 없었다면 이 기쁨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모두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2025년이 힘들었다면 그건 이유를 찾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매일이 지옥 같았대요. 상사는 까다롭고 업무는 과중하고 월급은 적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이 매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초등학생 딸아이가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빠, 오늘 숙제 도와줄 거지? 그 순간 그분은 알았대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내 이유다. 이유를 발견한 후 같은 회사, 같은 업무였지만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단순히 내일이 궁금해서. 이유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12월은 그런 이유를 다시 찾기에 좋은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묻고 내년에는 무엇을 위해 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니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참 간단한 말 같지만 실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배우자가 원하는 모습, 사회가 원하는 모습.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원하지? 이런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사셨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대요. 60이 넘어서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나서야 그분은 문득 깨달았답니다. 나는 평생 뭐 했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분은 늦게나마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를 해봤답니다. 그림도 그려보고, 노래도 배워보고, 춤도 춰보고. 그러다가 도자기를 만나셨대요. 흙을 만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지금은 작은 공방까지 차려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자기를 가르치고 계세요. 60년을 남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2026년에는 조금이라도 나 자신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기,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기,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요. 니체의 또 다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무너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올해 뭔가가 무너졌나요? 계획이 무너졌나요? 관계가 무너졌나요? 건강이 무너졌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춤추는 별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키운 회사가 올해 망했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도 안 좋고 경쟁도 심해지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답니다. 20년의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나는 회사에 묶여 살았어.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는데 회사 때문에 못했지.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카페를요. 작은 카페였지만 그분은 행복했답니다. 예전 회사가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무너짐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무너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오래 고통스러웠다면 그건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아파해야 성장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얘야, 나무를 봐라. 나무가 높이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해. 근데 뿌리는 어떻게 깊어지는 줄 아니?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야 하잖아. 그게 편하겠니? 돌도 만나고 단단한 흙도 만나고 힘들지. 하지만 그 고통이 있어야 뿌리가 깊어지고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깊게 만들고 높게 자라게 합니다. 오래 아팠다면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내년에는 그 깊이를 바탕으로 더 높이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2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곧 새해가 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울 겁니다. 내년에는 이걸 해야지. 내년에는 저걸 이뤄야지. 물론 좋습니다. 계획은 중요해요. 하지만 니체의 철학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영원 회귀를 생각하세요. 내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진짜 원하는 것, 진짜 의미 있는 것만 계획하세요. 둘째, 운명애를 실천하세요. 오래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나? 생각해 보세요. 실패도 삶의 일부예요. 셋째, 자기 자신이 되세요. 남들이 원하는 계획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세요. 넷째, 혼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 혼돈 속에서 춤추는 별이 태어날 테니까요. 다섯째,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내년도 힘들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 고통이 당신을 성장시킬 겁니다. 도망치지 말고 맞서세요. 제가 아는 한 노부부가 계세요. 올해 금혼식을 맞으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50년 동안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무슨 소리?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돈 벌느라 고생하고,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20대 젊은 우리에게 50년 후에도 똑같은 삶이 반복될 거야 라고 했으면 아마 두려워했을 거야. 그러자 할머니가 거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그게 다 우리 인생이잖아.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싶어.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삶의 긍정입니다. 모든 순간을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다 사랑하는 거예요. 2025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든 그것을 긍정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것도 나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완벽한 한 해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요. 대신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세요. 니체의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대의 삶이 1000번 되풀이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026년을 그런 해로 만들어 보세요. 1000번 반복되어도 사랑할 수 있는 해로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으로 살고 삶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웃었던 날들, 울었던 날들, 화났던 날들, 기뻤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그 모든 날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워요.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이제 며칠 후면 2026년이 옵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자기 자신답게 사세요. 조금 더 의미 있게 사세요. 조금 더 긍정하며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2025년이 끝나지만 2026년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초인이 뭔지 아세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고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초인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초인입니다. 오래를 견뎌냈잖아요. 힘들었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바로 초인이에요. 2026년에도 여러분은 초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이 1000번 반복되어도 나는 그것을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2025년은 어땠는지, 2026년에는 어떻게 사실 건지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2026년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행복을 만들어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